큐. 네, 안녕하세요. 아트 코칭 2기 양은모 코치입니다. 아이고, 움직이셔가지고, 네, 넘어갔네. 네, 오늘은 일이 디자인하라. 네, 책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일단 전체적인 실질적인 케이스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써 있었는데, 일단 이 책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어떤 프로세스가 뭐냐면 제도적 변화 프로세스였어요. 그게 이제 크루드 레빈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한 해동과 동결 모델이라는 어떤 프로세스였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정화된 모델을 동결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직이나 업무 수행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안정화된 게 동결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기,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변동이 일어나는, 조직이 변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관행적인 것들이 변하고, 아무튼 무엇인가가 변화가 되는 게 해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학적인 거에서는 보통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었던 게 풀리는 거를 우리가 해동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런 어떤 조직적인 어떤 문화에서 프로세스에서는 안정화된 걸 동결됐다 말하고, 거기에서 되는 어떤 게 이제 변화가 돼서 움직임이 있는 거, 좀 불편해지는 거를 해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의 어떤 서로의 상관관계는, 그래서 변화와 위협이 있을 경우에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해동이 됐다가 그게 또 안정화가 되면 다시 재동결 형태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도적 변화의 어떤 과정은, 그래서 동결, 해동, 재동결 이런 과정을 계속 계속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고 있는 거를 우리는 경험을 그 안에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 어떤 리디자인 하자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온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큰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팬데믹이라는 거는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질병, 우리가 어떤 백신이라는 거를 맞아서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래서 콜레라나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금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그래서 그전에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천연두라든가 잠티푸스, 콜레라국에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죽어나갔고, 그래서 뭐 인류의 대청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이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플루엔자의 일종인 코비드의 어떤 상황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엔데믹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거는 어떤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나타내는 게 엔데믹이고, 지역의 특징이 있는 것이 에피데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서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말이 있는데, 그래서 한동안 이제 주춤해서 우리가 다시 아까 동결과 해동이라 그러면 다시 재동결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그랬는데, 요즘 다시 이제 발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보면 빨간 글씨로 엠폭스라고 하죠. 이게 요새 한참 요 며칠 대두대공 원숭이 두창.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굉장히 그러니까 무슨 어떤 성 접촉이나 아주 내밀한 접촉으로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변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유럽에까지, 아프리카에서만 있다가. 근데 사실은 어떤 이런 코비드도 일정 지역에서만 나오는 거라 했다가 어느 순간 풀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관에서 말하는 걸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이 팬데믹을 또 맞이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코비드도 또 다시, 코로나도 다시 또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집단적 팬데믹에 계속 휩싸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집단적 해동 상태를 계속 맞이하고 있다는 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이 책에 가장 주된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를 디자인해야 되는 데는 4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리디자인하는 4단계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주체는 조직의 리더다. 네. 왜? 그 각각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조직의 리더가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배가 움직여 가는데 선원들이 해야 될 일이 각각 누가 하나가 일을 안 하면 그 배는 잡초가 되지만 어쨌든 선장이 그 키를 놓으면 배는 잡초가 되는 것처럼 조직의 리더가 주체라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네,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는 거고, 그래서 1단계는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는 지금 앞에서 강희숙 코치님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굳이 더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1단계에서는 4가지의 어떤 그런 직원들이 회사에 바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든가 일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4가지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고, 2단계에서는 미래를 재상상하는데 2단계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상상의 대상이 일과 연결된 장소와 시공간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무실은 협력의 촉매제예요. 협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적 공간은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네, 그리고 비동기 시간, 동기 유발이 안 되는 곳은 집착력을 보양할 수 있는 거고, 동기 시간은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같이 모였을 때는 업무를, 자, 오늘 이만큼은 내가 좀 더 하는 게 낫겠어. 뭐 이런 식으로 업무 조정이 필요한 어떤 시간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2단계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고, 3단계는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앞단계 1단계와 2단계에서 그거를 통찰을 기반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에 대한 보완제와 같은 제도 등을, 일에 대한 보완제와 같은 제도 등을 만들어서 이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서로가 같이 할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왜 떨어져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4단계는 행동하고 조절하는 건데, 업무 리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행동과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행동하고 창조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가, 저게 지금 핀트가 안 맞았는데, 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릴 때 1, 2, 3, 4단계 말할 때 리더가 제일 중심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리더가 그 배의 선장처럼 키를 잘 잡고 가야지 배가 기울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 하이브리드 작업, 일의 미래, 문화라는 얘기는, 하이브리드 작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탄력적인 근무를 말하는 거야. 탄력 근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재택근무와 이제 회사 근무를 병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조금 고급화해서 하이브리드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이브리드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리마인드라는 거는 거기 나오는 어떤 케이스가 다 그거예요. 어떤 회사는 다 모두 다 언제부터 재택근무를 했는데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이브리드 작업이에요. 그거를 우리 회사에 맞게 얼마만큼 퍼센트를 5대5로 할 거냐, 6대4로 할 거냐, 얘는 7대3으로 할 거냐, 얘는 8대2로 할 거냐.
네, 이 부서는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가장 고퀄이 될 거냐. 네, 그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 만들기는 그러면 관리자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 관리자가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 작업 방식을 설계하는 거는 생산성이 포인트예요. 네, 생산성을 왜 굳이 한꺼번에 안 하고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지만 그러면 모두 다 그냥 집에 가서 하면 해라 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와라 이게 아니고 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하는 게 좋을까 힘들게 하느냐 생산성이 뭐가 제일 좋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생산성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각각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게 정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든 그 다음에 이거를 긍정적인 직원이 경험을 구축하게 하는 거는 관리자에게 달려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자에게 달려있다는 얘기가 관리자가 굉장히 많은 어떤 관찰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요, 이걸 하면서 또 다른 어떤 거를 지금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단순하게 린다 그레이튼이 말하는 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심리전이거든요. 사람들의 심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에 그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NRMP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 스탠포드 의대 정신의학 교수거든요. 이 책은 아마존에서 140주 1위를 한 책이에요. 근데 원래 이 책은 제가 말하고자 한 이런 류의 책이 아니고요. 중독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중독에 관한 책인데 저는 이거를 다른 기전으로 조금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했어요. 왜냐?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리디자인을 하는데 관리자든 직원이든 네, 나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도파미네이션은 그 마약이나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파민이라는 거는 그 쾌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인데 굉장히 그냥 만족이 아니고 쾌락적인 쾌감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여기 안에 보면 저울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울의 법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쾌락과 고통이 있으면 이게 쾌락이 그 어떤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그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면 우리 뇌가 이 평형을 잡으려고 자기재정 메커니즘을 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수평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반대쪽으로 이게 이렇게 쏠리다 보면 그냥 확 쏟아져 버리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마약을 쓰다 보면 조금 맞아도 더 이제 취할 깊은 게 점점점 양이 늘어나는 게 그 고통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처럼 그건 왜 그러냐면 뇌가 쾌락과 고통을 뇌의 같은 곳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대립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보면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재택 근무를 저는 쾌락과 고통으로 제가 생각을 한다면 회사는 절대된 시간과 공간이고 재택은 풍족한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도파민이라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게 전에는 굉장히 절제되고 빈곤한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풍족해지고 물질이든 정신적으로든 너무나 풍족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향유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반대로 팬데믹이라는 게 나오면서 당연하게 회사에 출근하게 돼서 절제된 공간 안에 있었을 때는 꿈도 못 봤던 것들이 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는 오히려 풍족해지면서 내가 많은 것들에 노출이 되면서 나의 네, 풍족이 네, 그것들이 많은 것들이 유혹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내가 네, 이런 어떤 내가 그 어떤 그 저울의 법칙에서 네, 많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네, 이런 심리 기전도 많이 생각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가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 단순하게 어떤 뭐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어떤 이런 것만이 다가 아니라 네, 왜냐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옛날 MT 교수가 도파민을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를 저 도파민이라는 얘기로 자 말을 만들었는데 이게 앞에 지금 우리가 읽은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가